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FAT 1급 39회 실기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물음에 답하시오. 실무수행 유의사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타계정 대체가 필요할 시에는 적요를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채권과 채무, 예금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하셔야 된다. 하지 않았을 때는 마이너스 1점 감점. 자금 관리 등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F3번을 누르셔가지고 관리하셔야 되겠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하시고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기초정보관리 이해 10점. 자, 기본 점수 주고자 하는 점수인데요. 1번 사업자 등록 중에 거래처 등록을 하시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금융거래처 춘천농협협동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이 되었어요.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가서 볼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자, 거래처 등록 부분으로 들어왔고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금융거래처 메뉴에서 그랬기 때문에 금융이면은 두 번째 탭이 되겠습니다. 자, 춘천 농협 협동조합으로 오셔가지고 자, 이 부분에서도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가 되겠네요. 사업자 등록번호. 자, 22482. 자, 22482 00354. 자, 입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체크했고요. 또한 단기부터 당좌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자, 당좌 한도 금액 있지요. 자, 2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고쳤네요.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그리고 당좌 한도액 고쳤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번호하고 금액. 자,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부분에서요. 회사는 임대보증금을 표준 재무제표 항목인 장기 임대보증금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자, 그렇다면은 계정 과목 쪽으로 오셔가지고 코드 번호를 알려줬으니까요. 자, 294번, 자, 101번에다 놓고 294번 입력을 하셔가지고 임대보증금. 자, 빨간색이네요. 빨간색일 때는 컨트롤 키하고 F1 한번 슬쩍 눌러주시고 장기 임대 보증금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의 적요 칸이면 여기겠죠. 자, 1번에다가 장기 임대 보증금 한 칸 띄고 수령. 자, 2번 장기 임대 보증금. 오, 오타가 장난 아니네요. 장기 임대 보증금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일 때는 컨트롤 F1번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설명 잘 해놨네요. 자, 됐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초기 2월. 자, 거래처 초기 2월로 오셔가지고 지급원 명세서입니다. 지급원 명세서 오셔서 여기 비활성이니까 두 번 톡톡 찍어주시고요. 코드 번호는 1045. 거래처 수진유통. 만기 날짜는 2019년도 0318. 자, 어음번호가 전자네요. 앞에 004 국민은행이 되겠죠. 2018. 자, 1218. 2018년도 12월 18일자 발행일자가 되겠고 123456789 금액입니다. 자, 어음관리 시에는 어음 등록 F8번 한 후 등록된 어음으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어음 등록을 지금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음 등록을 먼저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어음 등록하는 칸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서 2018년도 발행일자 12월 18일 자,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어음 번호는 전자였지 않습니까? 전자. 자, 은행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이 되겠어요. 국민은행. 그렇게 하고 여기죠. 자, 요 번호. 자, 앞에다가 004 자, 은행 번호 넣으시고 자, 2018 1218 12345678
9까지 다 넣어주시고요. 매수는 한 매. 자, 넣고 등록하시고, 자,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계속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니요. 자, 이렇게 등록하고 오셔가지고 자, 이 부분에 다시 오셔서 두 번 톡톡 찍어서 자, 내용이 맞으니까요. 확인 눌러주시고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행일자 2018년도 12월 18일자 넣어주시면 되겠다 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나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자, 1번부터 열심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징빙회원 전표 입력. 회사 영업팀에서 지방 출장 중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 받은 영수증입니다. 회사는 이 거래에 대해서 적격 증명 서류를 미수치했습니다. 가산세 대상 여부인지를 검토하셔가지고 일단 거래 자료를 반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출장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7월 12일자. 분계를 한번 해봅시다. 여비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교통비 55,000원 넣어주시고요. 결제는 현금으로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자, 출금 전표 가주셔야 되겠어요.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7월달 12일자. 자, 1번. 자, 출금 812번 여비교통비. 자, 금액은 55,000원 넣어주시고요.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받아갖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 간이 영수증을 받아왔으므로 자, 쭉 보시면은 영수증 수치명세서 여기 있죠. 자, 요거 눌러주셔가지고 자, 2019년도 7월 12일자 상호는 호림각 성명 전미선 사업장 대구 중구 공평로 101-1번 사업자 등록번호 자, 1424517 이렇게 앞에 3자리, 2자리, 5자리 사업자 등록번호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이프를 쓰지 않았어요. 거래처 거래 금액은 55,000원. 자, 지금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 같으면은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지만은 지금 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아서 패스. 자, 812번 여비교통비가 되겠고요. 영업팀 지방 출장 식사. 자, 이렇게 써서 가볍게 적용 썼고요.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명세서 제출 대상권이다라고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 금액이 2%가 영수증 자,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X 표시 눌러서 저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장.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2번. 시연마트 외상대금이 농협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월달 18일자가 되겠죠. 7월달 18일자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550이 들어왔는데 자, 이유인즉슨 외상대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 거래처 이 부분은 농협은행이 되겠고요. 자, 이쪽은 시연마트 해서 시연마트. 자, 7월 18일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0718 자, 차변 103번 보통예금 농협은행 자, 550만원 대변 쪽에는 108번 외상매출금 시연마트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거래처까지 체크 잘 됐고요. 3번 급여 나왔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 급여 같은 경우는 항상 발생 총액 보시다시피 660만원 자, 요 금액 다 쓰셔야 되겠지요. 자, 지급할게 660만원 하고 요쪽에 보시면 공제 합계라고 그래서 자, 요 부분이 바로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두 가지만 정확히 짚어주시면 된다. 자, 발생된 총 급여액 하고요. 예수금 금액 하고 자, 요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달 날짜가요 25일자 보통 25일날 월급 많이 받죠. 차변에 급여 660만원 대변 쪽에다가는 예수금 넘일세금 674 650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 무슨 예금 통장에서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다. 자, 5925 350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월 25일자 오셔가지고요. 차변 쪽에 801번 급여 660만원, 대변 쪽에 254, 예수금 674650, 나머지 금액 103번 보통예금 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559-25350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체증입니다. 20만원을 이체를 했네요. 거래처 현주 유통으로부터 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금이 당사업 농협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날짜는 8월달 3일 되겠습니다. 8월달 3일. 잠깐만요. 상당 이쪽에 와우 30원 차이 나는데요. 여기 금액을 입력을 잘못했어요. 자, 이렇게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자, 이렇게 30원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8월달 3일자.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라고 했어요. 20만원이. 자,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선수금이지요. 상품 판매 계약금이니까. 선수금. 자, 이렇게 하셔서 각각의 거래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농협은행이네요. 그리고 선수금은 현주 유통이 되겠다. 자, 해서 8월 달 3일 차변 103번 보통예금 농협. 자, 20만원 되겠고요. 대변 쪽에 259 선수금 현주 유통. 자, 20만원 되겠습니다. 자, 차액이 없어서 빨간색이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요번 8월 20일자 전기에 슈퍼스타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중에 일부가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작년에 어떻게 처리를 했겠습니까? 지난번에 자, 우리가 뭔가를 못 받았을 때요. 자, 이렇게 외상 매출금 같은 거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다 썼을 것이고, 차변에는 일부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을 썼겠고요. 나머지는 뭐 대손 상각비 뭐 이런 식으로 전기 작년에 처리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기 처리. 그런데 이 금액 중에 자, 지금 받게 됐다는 거니까 자, 이때는 다 대손 충당금으로 해서요. 대변 쪽에 다 돌려놔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상각비는 손익계산서 항목인지라 마감이 되고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만 살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두 다 충당금으로 잡아서 30만원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 중에서 차변 쪽으로 보통 예금 30만원이 입금됐다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8월 20일자 해서 차변 103번 보통 예금 농협. 자, 대변 쪽에는 여기서 외상 매출금 그랬기 때문에 관계코드 109번으로 쓰셔야 돼요. 엉뚱하게 111번 이런 거 쓰시면은 맞지가 않겠죠. 여기서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건이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109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되겠습니다. 자, 법원의 등기부. 자, 법원. 자, 등본. 자, 부동산 수수료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이런 것들은 수수료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혹시 수입인지 같으면 세금과 공과가 되겠습니다만, 자, 법인 등기부 등본은 수수료, 자, 지급한 부분은 수수료 비용. 그래서 8월달 30일자 여기 수납 도장 찍힌 거 보이시죠? 자, 8월달 30일자 해가지고 자, 해서 차변 쪽에 830일. 자, 출금으로 찍어도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수입 인지였으면 세금과 공과예요. 근데 지금은 수입 증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입 증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가셔야 되고, 이 부분은 영업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서 831번 찍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가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이렇게 빨간색. 자, 매출하고 빨간색 나왔을 때는 자, 우리 메인 매출 유형 11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달 17일.
자, 유형 11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팔고 빨간색 팔고 매출이죠. 그렇게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11번. 자, 매입은 파란색이죠. 파란색. 자, 구입하고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그럴 때는 5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1번. 자, 분명 차렴 이불 되겠군요. 차렴 이불. 이왕이면 뭐 띄어쓰기도 맞춰주시고 30개 20만원 해서 600만원 되겠고요. 거래처. 지금 우리 회사가 하늘 이불이지요. 그로 지수 유통 거래처 쓰시고 발급 전송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 문제 정도는 발급하는 그리고 전송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지나가셔야 됩니다. 여기다 1번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일부 돈을 지금 200만원은 계약금 받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잔액은 15일 후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기로 했다 그랬기 때문에 자, 3번이 되겠습니다. 복잡할 때는 혼합으로. 자, 상품 매출했고요. 차변 쪽에 자, 10월 5일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일반 전표 10월 5일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선수금 돼 있었겠죠. 259 선수금. 자, 금액은 200만원 써주시고 또 나머지 차변 쪽에다가 자,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받기로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보통예금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일단 108번 외상매출금 쓰셔야 되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 차액이 460만원 있으므로 460만원은 아직 못 받은 외상매출금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15일 후에 자,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때 그때 대변 쪽에 외상매출금, 차변 쪽에 보통예금 쓰셔야지 지금 벌써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자, 바로 오셔서 전자세금계산서 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발행 및 내역관리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 부분에서 자, 오늘 날짜 10월 7일 찍어서 자, 지금 체크하신 다음에 자, 밑에 부분에 현금으로 일부 받았고 나머지 외상이라고 자, 여기는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굳이 뭐 여기를 200만원 넣고 현금 받은 거요. 아까 받았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460만원 외상이다. 뭐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전자 발행 찍어가지고 확인 한번 해주시고 발행 눌러주시고요. 체크하시고 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국세청에 전송하셔야 되죠. 이거는 거래처 담당자에게 보내는 것이고 자, 로그인 해주시고요. 매출 조회 한번 눌러주셔가지고 발행 눌러주시면 전송 성공 떴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잘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가지고 메인 매출에서 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전자발행이 들어가는 거죠. 자, 가볼까요? 나머지 잘 돼 있어요. 설명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계산서 나왔습니다. 계산서. 자, 여기서 계산서는 면세 항목이죠. 53번이 되겠습니다. 자, 민어, 농축수 임할 때 이거 축산이죠. 농축수 임할 때 수산이죠. 민어는 물고기니까 생선이니까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특산품을 구입하여 자, 회사와 자매 결의를 맺은 장수 양로원에다가 전달을 했어요. 외상으로 했고요. 지금 10월 15일자입니다. 10월 15일자. 자, 유형은 매입 쪽에 있는 53번 계산서니까요. 분명은 민어 쓰시고 공급가액 50만원입니다. 거래처 코드는 구입한 데가 서문수산이 되겠고요. 전자 아니니까 지나가 주시고 분기는 순진하게 외상 나왔다고 2번 쓰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상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차변에도 기부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으로 해주시고 대변 쪽에서도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되니까요.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관문이 이 부분에서 혼합으로 가야 된다. 왜 혼합이냐?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외상으로 돼 있다 그래도 요 부분이 상품 거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2번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회사와 자매 결의를 맺은 장수 양로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특정인에게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미지급금 처리한다는 거. 자, 확인 한번 해보시죠. 기부, 미지급. 자, 53번 면세.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3번.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이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자, 이럴 때는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굉장히 조그만한 글씨로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라고 돼 있고요. 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요금은 납부 마감일에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킨다 라고 돼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자동이체가 됐던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쓰셔야 돼서 일자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작성 일자는 19년도 11월 10일자고 납부는 19년도 11월 28일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19년 11월 10일자 자 작성 일자 기준으로 갑니다. 11월 10일자 자 오셔가지고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스 요금이니까요 매입이에요. 그래서 51번 쓰셔야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자 공급가액 부분에 세금은 36,000원이고요. 자, 공급가액에 36만원, 부가세 36,000원, 거래처는 여기는 한국도시가스가 되겠죠. 한국도시가스. 자, 전자입니다. 여기 써있다 그랬잖아요. 전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1번 찍어주시고요. 분계는 아직 부담한 게 아니에요. 납부한 게 3번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자, 수도 강렬비 815번이 되겠지요. 수도 강렬비 도시가스는 그렇게 하고 결제는 253 미지급금 396,000원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지요. 도시가스 자, 미지급 수도 강렬비 오케이.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입니다. 전자계산서 빨간색이니까요. 상품이네요. 자,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1월 25일자. 자, 11월 25일자 오셔가지고, 자, 여기서는 13번이 되겠죠. 팔았을 때. 그리고 계산서니까요. 자, 품명은 목화가 되겠어요. 자, 100, 12,000원씩. 자, 그렇게 하고 거래처는 현이유통. 전자입니다. 계산서도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분계에 대해서는 외상이니까 상품 거래는 2번 찍으시면 가볍게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자, 전자세금 계산서 휴대용 거울 나왔습니다. 고객 상담실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지급할 홍보용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이러한 경우의 날짜는 11월 30일이고요. 파란색이니까 매입이지요. 자, 매입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 51번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요. 혹시 불공일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항상 51번일 때는 이 밑에 자료 설명을 보셔가지고 접대다 그러면은 불공 54가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홍보용품이니까 광고 선전비죠. 지금은 51번. 제품명은 휴대용 거울. 자, 50. 2,000원씩 해가고요. 자, 지민 거울. 전자이네요. 그렇게 하고 되게 복잡해 보여요. 지금 전액 자기합수표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합수표는 지금 현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네요. 그렇게 하고 차변에 833 광고 선전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광고 선전비. 가볼까요? 자, 51번 휴대용 거울 10만원, 만원, 지민 거울, 전자. 자, 하고서 광고 선전비가 되겠다.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비자 이은아에게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신용카드 나왔어요. 자, 팔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판매하고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매출로 가셔야 되겠는데요. 날짜는 12월 13일이 되겠고요. 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자, 이렇게 신용카드였을 때는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12월달 13일자에 자, 유형입니다. 팔았으니 빨간색. 그 중에서도 카드니까 17번 카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7번 카과.
자, 신용카드사는 BC카드사가 되겠습니다. BC카드 눌러주시고요. 품명, 자, 상품 쓰셔도 됩니다. 겨울입을 쓰셔도 상관이 없고, 자, 이 부분에서 352,000원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물건 사실 때 고객님 이 물건은 32만원이고요. 세금이 32,000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352,00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했을 때 거래처는요. 이은하가 되겠네요. 이은하. 자, 전자 아니고 지나가시고 카드는 4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아서 4번으로 잡았을 때는 밑에 BC카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익이 예정 부가가치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를 했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익이 예정이라고 하는 기간은, 자,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로 나눠서 보셔야 되겠죠. 법인은 1기는 다시 예정과 확정으로 나눠서, 자, 2번, 2기도 마찬가지죠. 2기도 예정과 확정으로 나눠서 이렇게 2번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탈 법인은 4번 납부를 하는데요. 그 중에 예정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30일 거까지를 다음 달 10월 25일 날 납부를 하는 건데, 과세기간 종료일자인 9월 30일자에 가서 잘 정리를 해놨겠죠. 자, 일반 전표 한번 가보시면은, 자, 9월 30일자에 자, 이렇게 미지급 세금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은 10월 25일자이고요. 대변에 있던 미지급 세금을 차변 쪽으로, 금액은 7507,000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뭘로 납부를 했나 봤더니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다고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가 서대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기다가 서대문이라고 꼭 체크를 하셔야지, 안 하시면 마이너스 1점. 그렇게 하고 여긴 국민이 되겠습니다. 자, 10월 25일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자, 이때 차변 쪽에 미지급 261번이지요. 세금 261번 미지급 세금 7507 더하기 눌러주시고, 대변 쪽에는 보통, 자, 국민 보통이 되겠습니다. 7507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오, 여기서 서대문이 빠질 뻔했어요.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입니다. 결산 전에 하셔야 될 것이 반드시 데이터 체크라는 것을 돌린다. 데이터 체크. 그래서 밑에 데이터 관리해 보시면 데이터 체크가 있어요. 검사 시작 눌러서 에러가 없음이 확인됐을 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말 미사용 소모품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는데, 자, 구입 시 소모품 B로 했다. 자, 이렇게 비용 처리했다 하고 알려줬으니까요. 오늘은 바야흐로 12월 31일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대변 쪽으로 소모품 B, 차변 쪽에는 소모품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사용액을 지금 보시면, 자, 미사용 소모품은 아직 안 쓴 미사용 소모품 확인하셨더니 99,000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로 오셔가지고, 자, 12월 31일자 자, 오셔서 지금 분개를 하셔야 되는데,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오셔서 합계잔액 산표를 눌러보시면요. 자, 그 중에 12월 31일 찍어가지고, 자, 쭉 보시면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소모품 B가 6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쓴 게 아니에요. 600만원 다 쓴 게 아니고 얼마만큼은 안 썼다는 얘기예요. 99,000원 만큼은 안 썼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 당좌자산 쪽으로 소모품이 99,000원이 잡히도록 일반 전표 차변에다가 소모품 해서요 99,000원 써주시고, 대변 쪽에 830번 소모품 B
99,000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서 조회 버튼 눌러가지고 자, 새로 고쳐서 확인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소모품 99,000원. 지금 여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코드가 두 개 중에 하나 쓰는데 여기서는 172번 사용하도록 해놨어요. 재고자산 쪽으로. 그리고 소모품은 600이 아니라 소모품 B는 600이 아니라 이렇게 99,000원이 빠진 590만 1,000원이 사용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으로 오셔서 1월부터 12월 찍으시고요. 지금 여기는 아직은 원가 계산하지 않죠. 확인해 주시고요. 감가상각비 밑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이죠. 자, 그 중에서 우리 보통은 기능모음 쪽에 가셔서 감가상각 반영을 눌러가지고 자, 회계 1급은 반영을 하시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금액을 알려주면서요. 반영하라고 그랬으니까 감가상각비 쪽으로 오셔가지고 건물은 900, 차는 1100, 비품은 120 넣으시고요. 그리고 자, 퇴직급여 추계액. 자, 여기 잘 보시면요.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 5,800만 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전입액 칸에다가 5,800을 넣으셔가지고 자,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요. 아직 입력하기 전에 합계전익 시산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퇴직급여 혹시 가보길 정말 잘했네요. 왜냐면은 지금 5,800만 원이 필요한데 여기 4천만 원이 들어있구만요. 그러니까 1,800만 보충하시면 되겠네요. 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여기 오셔서 또 여기서 자주 하는 질문이 연금 칸이 아니고 퇴직급여 전입액 칸이에요. 자, 여기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 1,800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전표 추가 하셔서 일반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 하시면요. 자동으로 분계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하고 합계전익 시산표 조회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부채 중에서도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지금처럼 5,800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5,800이 자, 맞는지 전에 있던 거에서 뺀 나머지만 보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자, 수동 결산 했지요. 자, 그 다음 코스로 자동 결산도 했지요. 자, 이제 손익계산서 가셔서 당기순이익 확인하시고 자,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손익계산서 오셔가지고 12월 달 찍으셔가지고 그쵸? 자, 그 중에서도 당기순이익 2억 5,400 자,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잉여금에 가셔가지고 여기서는 예나 아니오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2억 5,400 하시고 전표 추가 자, 눌러주시면 끝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가보시면 분계가 이렇게 자동으로 또 만들어져 있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이제 조회가 되겠어요. 조회. 자, 여기서 1,800만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조회 1번. 자, 메인 매출장을 가셔가지고요. 메인 매출장. 자, 오셔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자, 1기 예정시간 신고 기간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고요.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매출 중에서도 신용카드입니다. 17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데요. 부가가치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13만원 있고 여기 또 밑에 보시면 누계 자, 누계로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43만원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기 지금 매출 그랬기 때문에 매출 그리고 신용카드라고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카과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조회를 하셔가지고요. 영업이익률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친절하기도 하죠. 손익계산서를 오셔가지고 자,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 자, 달이 중요해요. 전기분이라고 그랬으니 전기분은 뭐 1월달을 하셔든 12월을 하셔든 전기는 이쪽에서 보시는 거예요. 자, 영업이익 계산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자, 영업이익이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 7, 자, 1, 9, 8, 0, 빠바바방. 자, 나누기 해서요. 매출액은 305, 4, 아하. 자, 여기서 작년 거니까 자료를 잘 보셔야 돼요. 197, 자, 500, 빠바방.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거기다 곱하기, 자, 100% 하시게 되면은 36.45가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